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선분의 내분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분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렇게 A하고 B라는 게 있어요. 이 A라고 이 B점이 있는데, 이 B점을 여기서 안쪽에 생기는, 이 선분 안쪽에 생기는 거를 우리는 내분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분점을 우리가 그냥 P라고 한다면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얘가 X1이고 얘가 만약에 X2다라는 게 있었으면 자, 이 점을 우리는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분점이라는 거는 AP 대 선분 BP는 M 대 N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선분 길이 구하는 거 우리 기억나죠? 자, 이 점이 안쪽에 있어. 얘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이거는 X에서 X1을 뺀 거고요. BP는 이번에는 X2가 더 오른쪽에 있지. 그러면 X2에서 X1을 뺀 거다. 그게 M 대 N이다. 그래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으니까 M x2-x 하고 n 곱하기 x-x1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지? 구하고자 하는 게 P점, 즉 x잖아. 그러니까 x를 구하려고 한다면 x가 아닌 x1과 x2는 숫자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x는 좌변으로 남겨놓고 우변은 이런 숫자 부분으로 다 남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실제 mx2-mx는 nx-nx1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mx-nx는 마이너스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양변 음수 곱하고 묶어주시면 여기 m 더하기 nx는 여기도 mx2 더하기 nx1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니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자, 이런 중간 과정이 나왔던 거는 그게 결국 뭐냐면 그냥 기례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x에 대해서 정리만 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결국 봤더니 내분점을 했더니 m 대 n으로 내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했던 식이 분모는 이렇게 m 더하기 n. m 대 n으로 내분하라 그러면 둘이 더했구나.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mx2 더하기 nx1이 나왔던 거는 뭐였냐면 자, 이 m과 여기는 x2하고 곱했고요. 여기는 이 n과 x1이 곱해졌거든. 자,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책에서는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곱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선생님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러면 자,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거야. 여기 있는 이 분자가. 자, m 곱하기 b가 뭐였죠? x2였지. 그 다음에 이 n이 뭐였죠? n이 x1이었지. 그래서 m 곱하기 x2 더하기 n 곱하기 x1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는 개념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개념을 원리를 설명을 했지. 자, 원리 설명을 했는데 별게 없다. 이건 뭐였다? 그냥 점에 대한 비례식으로 나타냈고 x에 대해서 정리만 해서 나온 식인 거고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외분점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외분점이다 라는 거는요, 뭐냐면 이거야. 다시. 자, 외분점이다. 그러면 이거 바깥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분 A, B가 있는데 이 외분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 A, B,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 B를 3대 2로 외분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3, 이만큼에 해당되는 3대 2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3만큼 가야 되고 여기는 2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3대 2로 되돌아오는 이 점을 이걸 Q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 Q점을 외분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또 이제 이런 외분점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 A, B가 있는데 이번에는 3대 2가 아니라 만약에 2대 3으로 가는 거야. 2대 3으로 만약에 외분을 한다. 그러려면 이쪽으로 가서는 2대 3이 될 수가 없겠지. 우리는 항상 어떤 뭐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예를 들어서 선분 A, B를 뭐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A에서 출발해서 어쨌든 B로 끝나야 돼. 자, 내분점은 안쪽으로 M 대 N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외분점은 바깥쪽으로 갔다가 B로 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2대 3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쪽으로 가서는 2대 3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2대 3이 된다.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려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점이 바로 외분점, 선분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외분점은 어쨌든 이 선분 바깥쪽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3대 2, 즉 3대 2 이런 식으로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2대 3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가게 된다. 이거를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A하고 B가 있는데 M 대 N이다. 그래서 그냥 M 대 N. 이게 M이고 이게 N이 됐었을 때 Q. 자, 이 녀석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자, 얘를 X1이라고 하고요. 얘를 X2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것도 외분하는 점도 결국은 뭐였냐면 이거잖아. 선분 AQ 대 선분 BQ도 BQ가 M 대 N이었다 라고 하시고, 자, 여기는 이 녀석이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얘는 X-X1일 거고요. 얘는 X-X2가 될 거고 얘가 M 대 N이다.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래서 MX-X2는 N X-X1.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아까 우리는 X를 구할 거기 때문에 X를 다 왼쪽으로 보내시면 mx-nx는 나머지는 우변으로 보내주시면 mx2-nx1 그래서 이거를 m-nx는 mx2-nx1 그래서 x는 m-n의 mx2-nx1이다 라는 되게 좀 다소 좀 복잡한 형태꼴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증명의 핵심은 여기는 이 선분의 B가 M 대 N이다 라고 좀 알아놓으시고 X에 대해서 정리했다 라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놓고 봤더니 우리가 내분점은 결국 n-n분의 mx2-nx1 이렇게 됐겠죠? 근데 아까 보면은 아까랑 조금 비슷하게 우리 내분점에서는 m 더하기였는데 외분점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돼 있었잖아. 그래서 외분점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다음에 내분점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mx2, nx1은 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했다. 그러면 자, 얘랑 분모는 외분하면 마이너스를 하고 분자는 m하고 여기 있는 얘가 x2였으니까 x2 마이너스 얘랑 a랑 곱해서 n x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분점 구하는 것과 외분점 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증명해서는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책에 나와져 있는 대로, 책에 주어져 있는 대로 내분점, 외분점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 m이 더 컸으면 m이 더 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대 2 그러면 3대 2. 그런데 여기가 더 크다. 2대 3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점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2대 3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분점은 2대 3이든 3대 2든 무조건 안쪽에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내분점과 외분점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좀 특별한 녀석을 이제 보시면 이거는 내분점, 외분점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잘 보면 선분 A, B를 이렇게 하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가지고 내분하면 여기를 더하기가 되고요. 외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리고 얘랑 B랑 곱할 거고 얘랑 N이랑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거야. 중점이. 그러니까 1대1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1대1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1에 1 곱하기 x2, 1 더하기 x1이니까 그냥 단순히 더해서 2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리는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2이 더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증명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좀 강조하는 부분은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아까는 그냥 하나하나씩만 했었는데 좌표 평면에 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x1, x2가 아니다. x1, y1이라는 점이 있고요. 이게 x2, y2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약간 좀 닮음 성질을 이용을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 거야.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 건데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본다면 여기서 평행하게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은 x2에 여기 y-좌표는 y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랑 평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점을 구할 때 이 점 여기 대 여기도 당연히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나란하게 내려보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도 여기도 m 대 n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 길이 b도 m 대 n이 될 거야. 이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비 성질에 의해서요. 알겠죠? 자, 그런 거에 의하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있었던 이 내분점도
결국 그냥 x 좌표끼리 내분하면 되고요. y는 y 좌표끼리 내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여기 나와져 있었던 수직선 위에 있는 내분점, 외분점 했던 그 원리를 그냥 2번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뭐로 그냥 기억해주면 된다? 약간 닮음 성질을 이용해서 닮음 성질을 이용을 한 거다라고 하시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분하는 점의 x좌표는 x끼리만 계산해서 해주시고요. y좌표는 y끼리만 아까 했던 수직선상에서 이용했던 방식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수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실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7번을 보시면 2대3으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이랬는데 우리 내분하는 점하고 내분점하고 외분점은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분 A, B를 2대3으로 내분한다 이러면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X자로 곱한다 이거는 선생님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풀이 방법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P점을 쓸 건데 여기에다가 2 더하기 3 여기를 5라고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5라고 쓰면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계산할 때 약간 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2 더하기 3이라고 딱 2하고 3이라는 녀석을 써주면 여기서도 2 곱하기 가로, 3 곱하기 가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2하고 A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2하고 B랑 곱하고 3이랑 A랑 곱한다 라는 표시가 될 거니까 2하고 B의 X좌표인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3하고 A의 X좌표인 3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를 풀 때 2 더하기 3 그리고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3 곱하기 가로를 먼저 써놔요. 그래서 차분하게 2하고 B를 정확하게 마이너스 2라고 쓰시고 3하고 A하고 3 이렇게 이 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약간 실수를 좀 줄여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분점은 자 외분점 2대3으로 외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자 2-3 하고 여기다가 2 곱하기 가로 마이너스 3 곱하기 가로 자, 이거를 두 개를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써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테니까 2랑 B랑 곱하니까 이 선 표시가 있으니까 2의 X좌표인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써주고 3의 X좌표인 3을 써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P하고 Q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선분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6번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를 풀어보면 자, 선생님처럼 2대2를 내분한다 그랬으면 여기다가 이런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더하기 1 여기를 3으로 쓰지 않는 게 약간 좀 선생님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가로 여기는 1이니까 여기 2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해주고 여기에는 B의 X좌표 여기는 A의 X좌표 이거는 실수를 주의하는 부분이니까 이것만 좀 잘 신경 써주시고 내분하는 점인지 외분하는 점인지에 따라서
여기를 더하기로 쓸 건지 아니면 외분하는 점인 마이너스로 할 건지를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대2로 외분한다 이랬으니까 여기도 3-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차분하게 실수하지 않고 여기에 x좌표를 넣어야 되고 여기에는 y좌표를 넣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계산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내가 어떤 점들을 구했으면 문제를 다시 읽어서 여기서는 중점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중점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97번을 한번 좀 볼게요. 자, 297번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뭐 문자가 나와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문자가 없으면 그냥 계산 문제인 거고 어떤 문자가 생기면 이거는 그냥 방정식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외분하는 점을 구해주세요. 외분하는 점을 여기 A, B대로 해서 외분하는 거니까 여기 일단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를 넣어주고 여기는 Y좌표를 넣어주는 거 주의해서 구해놓고 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4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4다라고 해서 그냥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2분의 3x 플러스 1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2분의 5다. 그래서 3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가 돼서 이렇게 구하고 y도 구했어요. 항상 x하고 y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봐서 문제에서는 x,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y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2를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8번을 보겠습니다. 자, 298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문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일단 문자 있는 그대로 일단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A, B를 내분한다 이랬으니까 일단 여기 더하기라고 하는 부분 주의하시고 여기는 X좌표 여기는 Y좌표 들어오는 거 신경 써 주신 다음에 이걸 구했으면 이게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도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봤더니 2 더하기 B는 2 더하기 B분의 B 더하기 12가 3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분모 분자에 2 더하기 X를 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X자로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B는 3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Y좌표도 2 더하기 B분의 2A-5B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미 B 값이 3이다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여기서 B에다가 바로 3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5로 바꾼 다음에 바로 계산을 하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 B 값을 구하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선분 A, B를 B 대 2로 외분한다 이랬으니까 자, 일단은 내가 A하고 B를 구했으면 여기에서 A 좌표랑 B 좌표에 원래 6,A였는데 그 A를 5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선분 A, B를 B 대 2로 외분한다라고 했는데 B가 이미 3이었으니까 3 대 2로 외분하는 거였으니까 여기 외분하는 거 마이너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여기 Y좌표 넣는 거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필수예제 8번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막 문자가 이렇게 t하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에 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문자로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내분점, 여기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분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해 보시면,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분면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분면 1, 2, 3, 4분면인데 여기 3, 4분면은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일단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를 T 대 1-T로 내분하게 되면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참고로 좀 알아놔야 될 부분이, 우리가 내분하거나 외분할 때는 여기 있는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왜냐하면 음수로 내분할 수, 몇 대 몇으로 어떤 우리가 어떤 길이를, 선분의 길이를 음수로 내분할 수는 없으니까, 내분이나 외분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하겠지만 일단 주의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내분점 공식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내분점이니까 여기 더하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 둘이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바로 1로 써버리면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t 더하기 1-t라고 써놓으면 분자도 t하고 1-t를 자연스럽게 밑에 분모에서 다 보이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1로 해버리면 여기 할 때 다시 또 막 그 생각이 좀 복잡해져 가지고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내분점 공식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정리를 하면 여기 x좌표는 9t-4가 나올 거고요. y좌표는 -8t 플러스 2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자, 이게 3, 4분면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고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부등식으로 세어보면 t는 9분의 4보다 작고 t는 4분의 1보다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아까 우리 내분할 때 여기 있는 이 내분하는 점이 문자로 되어져 있으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공교롭게 이 답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하지 않았어도 운이 좋아서 맞을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까다롭게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분을 내분하거나 외분할 때 n 대 n으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그러면 그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양수야. 그러니까 항상 그 녀석들이 문자로 나오면 좀 주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9번을 볼게요. 필수예제 9번을 보시면 A, B를 K 대 2로 외분하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도 문자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외분하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맨 제일 먼저 외분점을 그냥 구해요. 문자 있는 그대로 구해서 K가 들어가져 있는 형태를 구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은 대입하는 거니까 점을 대입을 해서 문자가 K밖에 없겠지. 그럼 K에 관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얘를 봤었을 때 좀 떠올라야 되는 전략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선분 AB를 K 대 2로 외분한다. 그래서 이런 표시 하시고, 외분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주의하시고, 여기는 X좌표, 여기는 Y좌표 들어가는 거 주의하셔서 계산을 하면 얘네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이제 이게 점인데, 이게 외분하는 점이었는데, 이 외분하는 점을 얘를 X에다가 대입하고 얘를 Y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대입을 하면, 자, 이 Y에다가 얘를 집어넣고요. 아니지, 여기 좀 뭔가 좀 잘못됐네요.
x가 이거였는데 ok 마이너스 6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 부분이 조금 잘못됐죠. 자, 여기 부분이 여기가 ok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뭐 공교롭게 또 여기가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k 값을 구하면 1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좀 실수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주의하자. 자, 그러면 자, 29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1-t 나왔었을 때 그냥 문자가 많이 나와져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음수가 되면 그러니까 문자가 되면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통 범위는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일단 하나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는 a, b를 1-t 대 t로 일단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그래서 내분하는 점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3t, -3t 더하기 1을 하고 5t-1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점이 1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1사분면이라는 거는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된다. 그래서 x좌표가 0보다 크고 y좌표도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t의 범위는 5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알파가 5분의 1이고 베타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 잡아봐. 알파가 5분의 1이야. 그러면 알파분의 1은 이거의 역수지.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가 3분의 1이면 베타분의 1은 이거의 역수인 3이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5분의 1과 3분의 1을 쓰지 않는 거 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도 300번을 한번 볼게요. 300번도 얘도 일단은 내분하는 점. 자, 이거를 일단 문제를 딱 보면 일단 무슨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제일 먼저 일단 내분하는 점을 구해. 내분점 구해. 당연히 K가 들어가져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내분점을 직선에 대입한다. 점을 대입한다. 응?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A, B를 1대 K로 내분하니까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 여기는 Y좌표.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분점을 구해서 직선에 대입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가 Y좌표를 넣어줬고요. 자, X좌표인데 마이너스 X를 하면 여기가 부호가 바뀌겠지. 그래서 이거 하시고 더하기. 양변에 1 더하기 K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고 K는 2가 되겠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발전 예제 10번을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실제 이 점이 있는데 연장선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 연장선이 나왔었을 때는 우리가 약간 ABC, 선분 AB를 그리고 연장선을 그래서 점 C를 찍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 B는 B, C 대 이렇게 나왔었을 때 우리 좀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3A는 5B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 우리 A 대 B를 구할 때 A는 5가 되고 B는 3이 된다. 그래서 얘가 5 대 3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해보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A, B가 3이고 B, C가 1인 거야. 여기서 이 식에서 우리는 A, B가 어떻게 보면 1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즉 A, B 대 B, C는 3 대 1이다. 여기가 3,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3에 해당되고 B, C는 1.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B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C를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점 B를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면 점 B라는 거는 선분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 C를 기준으로 한다면 점 C는 이 녀석은 이 A, 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점 B를 기준으로 한다면 C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A, B라고 놓고 어떤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 점 C를 구해야 된다면 A, B는 둘 다 숫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계산하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분하는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외분 개념으로 일단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얘는 4대 1로 외분한다라고 해서 여기 외분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주의하시고, 여기 X좌표, 여기는 Y좌표 주의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점 C의 좌표는, 자, 이게 점 C의 좌표겠지?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7이 나온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301번 볼게요. 자, 301번 보면,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식이 보이면 어떻게 해줘라? 자, 2A는 3B다 그러면 A 대 B는 3 대 2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A, B 대 B, C는 2 대 3이다. 2 대 3이다. 그래서 A, B 대 B, C가 2 대 3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자, 해석을 B 기준으로 한다면 AC, 선분 AC를 2 대 3으로 내분한다. 그 다음에 이 C가 만약에 C를 만약에 구하려고 한다면, 즉 C가 기준이라면 이 C는 A, B를 5 대 3으로 A, B를 5 대 3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아까는 우리가 외분으로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내분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 C가 이렇게 A, B라고 주어져 있지만 안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A, B라고 주어져 있지 않아도 C를 모르니까 A, B라고 일단 설정부터 해놔야겠지. 그래 어떤 뭐 계산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낼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AC를 2 대 3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이 표시해 주시고, 내분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더하기, 그리고 여기 X좌표, 여기는 Y좌표를 써주는 거 실수 주의하시고, 구했더니 얘가 3하고 1이지. 왜냐면 얘가 뭐가 됐으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 B가 됐으니까 이 B를 구하는 게 AC를 어쩌고 저쩌고 했었으니까 이 값이 지금 B의 값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미 B의 값은 3,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3이고 얘가 B여서 방정식으로 구하시면 A는 2분의 21이 나오고 B는 4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A, B를 구하고 나면 문제를 다시 봤더니 우리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하면 42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302번 볼게요.
302번 보시면 연장선에 주어져 있는데 A, B, B, C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A, B, B, C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A, B 대 B, C는 1대 2다. 이렇게 1대 2가 된다. 그래서 A, B 1, B, C 2 돼서 보시면 자, 해석이 두 가지. B는 A, C를 1대 2로 내분. 점 C는 선분 A, B를 3대 2로 외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까 내분 했으니까 외분으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더 편한 거는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자, 봐봐. 여기, A는 다 숫자로 주어져 있지. 둘 다 숫자고, B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내분하면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돼서, 실제로는 우리는 1번으로 구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외분 개념도 좀 약하고 방정식 푸는 것도 좀 약하니까 약간 저 외분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가 점 C 지금 내가 구했던 이 C가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거니까 여기 외분 마이너스라고 해주는 거와 여기 X좌표 여기 Y좌표 써주는 거 주의하시고 계산하시면 C는 18, 7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18, 얘는 7. 그래서 방정식으로 구하면 A가 4가 나오고요. B가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A 더하기 B의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03번을 볼게요. 자, 303번은 자, 이번에는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르게 AC, BC 이런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우리가 AC 대 BC는 3대 2다. 여기가 AC가 3이고 BC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AC가 3이고 BC가 2였던 거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쪽 부분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하나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점 B 기준으로 하면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점 C 기준으로 하면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가지고 문제를 풀면 편하냐면요. 문제 잘 봐봐. 여기 A, B는 다 둘 다 숫자지. 그런데 이제 C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실제 2번으로 문제를 풀면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니까 실제로는 2번으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여기 주의하시고 X좌표, 자 여기 주의하시고 Y좌표 해서 계산을 하시면 C의 좌표는 11,22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11번을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 평행사변형.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 직선에서 이제 평행사변형이 나왔었을 때 꼭지점 뒤에 좌표를 구하세요 이랬는데 자, 이런 문제는 일단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ABCD를 쓸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써주는 게 약간 원칙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써주시고요. 여기 좌표를 쓴 다음에 우리 평행사변형은 한 대각선을 2등분한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등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각선이 2등분하는 거니까 결국 이 점이 중점이 되겠지. 이 점은 AC의 중점이기도 하고 BD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점 좌표가 서로 같지. 그래서 이 개념이 AC의 중점 좌표하고 BD의 중점 좌표하고 서로 같다 개념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AC의 중점 좌표를 구했더니 2분의 7, 2분의 11이 나왔고요. BD의 중점 좌표를 했더니 이렇게 X하고 Y가 들어가져 있는 식이 나왔어. 그래서 X좌표도 서로 같고 Y좌표도 서로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X는 1이 나오고요. Y는 13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봐서
꼭지점 D의 좌표를 구라고 쓰니까 우리가 D의 좌표를 일단 x, y라고 놨으니까 우리 D 좌표는 1,1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04번 문제를 볼게요. 자, 304번에서도 우리가 뭐 평행사변형 나왔으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려줄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좌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1,0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평행사변형만 그려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좌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 D의 좌표는 알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일단 A, B라고 일단 설정을 해놨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평행사변형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점 좌표는 서로 같다. 자,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우리는 AC의 중점 구하시고 BD의 중점을 구해서 둘이 같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자, B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 D 좌표, 즉 A, B였으니까 D 좌표는 마이너스 3,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5번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름모야. 자,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변의 길이가 다 같고 그다음에 대각선이 직교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해보면 ABCD를 표시해서 자, 우리가 여기 길이가 서로 내변의 길이가 서로 다 같은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름모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과 다른 점은 이웃하는 두 변이 서로 같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얘도 평행사변이기는 하니까 이 중점과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D 길이와 DC 길이가 서로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지. 자, 우리가 식 두 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 있어도 식이 두 개면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약간 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AC의 중점을 구했고요. AC의 중점은 이렇게 될 거고 BD의 중점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점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다 그러면 이렇게 A-B가 마이너스 4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선분 AD랑 DC랑 같은데 같으니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도 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루트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AD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문제를 풀면 얘가 나올 건데 제곱이 4가 되면 벗겨주면 뿔마 2가 되고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A는 0 아니면 마이너스 4였는데 4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치? 이거를 뭐 2차식으로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제곱을 그냥 바로 벗겨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1번하고 2번을 연립해서 푸는 건데 얘는 아예 A값이 바로 주어져 있으니까 B값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15번을 보시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은 자, 이렇게 내각을 이등분선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1번과 1번 대 2번이 3번 대 4번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거 아마 닮은비에서 했었으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면 여기다가 연장선을 이렇게 평행선을 이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에서 쭉 연장선을 이렇게 쭉 만들면 얘랑 얘랑 평행이 되고 얘랑 얘랑 동의각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억각이니까 여기가 길이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대 여기 대 여기는 자, 이 길이랑 같으니까 여기 대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에서 여기 대 여기는 작나의 비였으니까 이쪽도 작나의 비가 서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인데 이 길이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의 비가 성립한다. 약간 닮은 비다 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자, 얘는 자, 여기 있는 A, B 대 AC는 B, D 대 DC다.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잘 보면 점 D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건데 여기 대 여기는 AB 대 AC하고도 같은 거였으니까 B는 같은 거니까 점 D는 BC를 AB 대 AB의 길이 B 대 AC의 길이 B로 내분하는 점이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일단 먼저 선분 AB하고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분을 하면 되겠다. 이게 약간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선분 AB를 구했고요. 13이 나오고 선분 AC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식을 이용을 했더니 5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3대 5로 내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점 D는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내분 주의하시고 X좌표, 자 여기 내분, 여기는 Y좌표. 자, 이거를 주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여기 있는 이 뒤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06번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3번, 6번 같이 말로 길게 주어져 있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문제 나와서 당황하지 말고 일단 삼각형 나오면 삼각형 그리고 그다음에 ABC 쓰고 그다음에 가게 2등분선 나왔으니까 선분 긋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좀 더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렸고 ABC 했고 여기다 D까지 표시해서 했는데 뒤에 좌표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기는 이 D는 선분 BC를 이거 대 이거다라고 했는데 내각의 2등분 성질에 의하면 점 D는 선분 BC를 AB 대 AC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AB 길이가 얼마인지 AC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전략을 알았으니까 자, 선분 AB 길이를 구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4루트 5가 나오고요. AC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2루트 5가 나오는데 그래서 AB 대 AC가 2대 1이 되겠죠. 약분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D는 선분 BC를 원래 BD 대 CD로 내분하는 건데 BD 대 CD가 AB 대 AC하고 같은 거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거다. 그래서 내분이니까 더하기 여기는 X좌표, 그 다음에 내분, 그 다음에 여기는 Y좌표 신경 써서 주의하시면 뒤에 좌표가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A가 될 거고 그 값이 B니까 우리 A 더하기 B는 3분의 23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일단 3분의 12를 바로 4라고 쓰지 않고 우리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차피 다시 또 3분의로 통분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4 쓴다라기보다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를 좀 한번 보면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07번 볼게요. 자, 삼각형에서 B를 이용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넓이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꼭지점에서 선분을 내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 거야. 우리가 어떤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리면 높이는 이 꼭지점에서 이 선분의 수직인 거니까 여기다가 이게 높이야. 이게 높이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도 얘고 이 삼각형의 높이도 얘예요. 얘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는 밑변의 비가 결국 넓이 비하고 같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알아놓으시면 이것도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m이고 높이가 h인데 얘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n이고 높이가 h로 똑같으니까 h 약분하고 약분했더니 넓이가 결국 m 대 n이 됐죠. 그래서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는 넓이 b는 밑변의 b랑 같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닮은 b랑 착각하면 안 돼요. 닮은 b는 길이 b가 넓이 b가 되는 건 이거는 닮은 도형이었었을 때 적용하는 거고 이거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일 때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보면 여기서도 일단은 O는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을 해놓고 OAB를 그렸어요. 그래서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 했는데 AOP하고 BOP하고 같다. 그러면 각을 2등분했구나. 그럼 내각의 2등분선 성질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OAP 대 삼각형 OBP의 넓이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그러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넓이 B는 그러니까 밑변의 B랑 같다. 그러니까 AP 대 BP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B가 결국 넓이 B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길이는 우리 내각의 2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여기 대 여기가 여기 대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점 P는 선분 AB를 OA 대 OB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P 대 BP하고 OA 대 OB가 같은 거는 이건 아까 내각의 2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같은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넓이 B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OA 대 OB의 길이 B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OAB는 선분 길이를 구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해서 선분 OA는 3이 나올 거고요. OB는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넓이 B는 3대 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